도심의 바쁜 일상처럼 도로는 늘 차량으로 붐빈다. 그 도심에 바쁜 일상 속 휴식 같은 공간이 있다. 도로 한쪽으로 펼쳐진 야트막한 동산, 월드컵 공원이다. 대로 옆의 도심공원은 마치 숲처럼 수풀로 우거져 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월드컵 공원. 그 공원엔 또 다른 주인들이 있다. 사람들과 자연스레 어우러진 백로와 청둥오리. 월드컵 공원은 많은 희귀야생 동물들을 품고 있다. 해발 100여 미터 높이의 야트막한 동산 전체가 공원이다. 공원 정상은 너른 초원으로 이루어졌다. 좁다란 산책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을 자연에 내준 것이다. 이곳엔 과연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을까? 잎이 무성한 나무엔 어김없이 새들이 앉아 있다. 한 장소에만 머무는 직박구리는 월드컵 공원의 터줏대감이다. 열대지방에서 겨울을 나고 여름이면 한반도로 날아드는 여름철새 파랑새도 보인다. 날렵하게 가로등 위에 올라앉은 녀석은 하늘의 맹수 황조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좀처럼 보기 힘든 귀한 녀석이다. 천적이 거의 없는 맹금류 황조롱이는 잎이 무성한 나무 대신 시야가 확 트인 구조물에 앉는 걸 좋아한다. 잠시 후 또 한 녀석의 황조롱이가 나타났다. 귀한 황조롱이가 여러 마리 서식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날아오던 녀석이 갑자기 멈춰선다. 녀석의 장기인 정지 비행이다. 바람에 몸을 맡긴 채 꼬리에 미세한 움직임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녀석. 숲을 사이에서 먹잇감을 감지한 모양이다. 한참을 떠있던 녀석이 갑자기 급강하를 한다. 갑작스런 급강하에 녀석을 놓치고만 취재팀. 잠시 후 상공에서 녀석을 발견했다. 그런데 녀석은 날카로운 발로 뭔가를 움켜쥐고 있다. 녀석이 잡고 있는 건 먹잇감. 발로 움켜쥔 채 부리로 뜯어먹고 있다. 상공에서의 즐거운 만찬이다. 긴 꼬리가 늘어진 걸로 봐서 설치류인 모양이다. 버려진 땅이 생명을 품는 땅으로 변화했다. 지금도 불과 1미터만 땅을 파면 쓰레기가 나온다. 100여 미터 높이의 봉우리는 바로 거대한 쓰레기산이었던 것이다. (1978년부터 15년간) 서울 전역의 쓰레기를 받아들였던 땅. 15년 만에 100m 높이의 두 개의 거대한 쓰레기산이 솟아올랐다.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기 전 이곳에 모인 쓰레기는 가전제품에서부터 산업 폐기물까지 온갖 쓰레기들이 다 모였다.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변화가 필요했다. 그렇게 시작된 쓰레기 안정화 작업. 쓰레기 더미 위에 전국에서 실어온 흙을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와 풀을 심었다. 그렇게 쓰레기산 난지도는 생명을 품은 푸른 동산이 되었다. 두 개의 쓰레기산은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란 이름으로 재탄생했고 주변에도 작은 공원들이 생겨났다. 지금도 공원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구간이 있다. 비스듬하게 경사가 져 있는 동산의 측면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은 통로 양쪽은 나무들이 울창하다. 마치 산속에 들어온 것만 같았다. 공원의 생태보존팀에서는 이곳의 생태를 관찰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두 6곳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다. 예, 이거는 야생동물들을 촬영하는 장비인데요. 야간에 적외선 모드로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야생동물의 뭐 체온이나 움직임 이런 것들 이제 포착을 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합니다. 사람의 간섭이 적은 통제 구간엔 낮에도 야생동물들이 활동을 한다. 신선한 풀이 가득한 이곳은 고라니에게 낙원이다. 너구리는 제법 많은 개체가 포착되었다. 부부가 나란히 숲을 지나가기도 하는가 하면 어느덧 새끼까지 거느린 너구리 가족이 행복한 나들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개방된 공간인 월드컵 공원 정상은 어떨까? 야생동물들은 이곳까지 나와서 과연 활동을 할까? 고라니의 배설물이다. 오랫동안 이제 머물면서 주변을 살폈으면 똥 양이 더 많아지죠. 어미똥이고요. 이게 어느 양이 많지 않다는 건 급히 이 지역을 경유해 갔다는 의미. 한번 맞은 것 같거든요. 선명한 발자국이 지난밤 고라니의 움직임을 짐작해 해준다. 녀석은 급하게 이 지역을 경유해 갔다. 또 다른 동물의 흔적은 없는 걸까? 조금 지금은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이게 살쾡이 똥입니다. 살쾡이 똥인데 배설물 내부를 보면은 털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이제 선명한데 이게 설치류 똥 같습니다. 네. 멸종위기 보호종 2급인 삭도 월드컵 공원에 살고 있다. 지난 2005년 봄엔 멧돼지가 공원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고양시 대덕산에 있는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일단 넓은 면적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과 이제 이용하지 않는 공간
야생 동물을 위한 공간을 일단 좀 분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더라도 시간대에 따라서 야생 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이제 할애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원을 야생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를 이제 맞춰가려고 하면서 이제 그 현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꿈꾸는 도심 속 공원. 공원에 짙은 어둠이 내렸다. 맷받쥐 둥지를 다시 찾은 취재진. 어미 맷받쥐가 둥지를 나왔다. 어미 맷받쥐가 둥지를 비운 사이 내시경 카메라를 설치했다. 모두 5마리의 새끼들이 둥지에 있었다. 좁은 둥지에 웅크린 채 포개져 있는 녀석들. 아직 어미의 젖을 떼지 않은 녀석들은 대부분의 시간 잠을 잔다. 좀 더 아늑한 구석으로 파고들려는 녀석들. 눈을 감은 채 녀석들의 구석자리 쟁탈전이 치열하다. 어미가 돌아왔다. 어미가 돌아오자마자 어미 품에 파고들어 젖을 빠는 녀석들. 어미는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둥지에 벌어진 부분을 여미느라 여념이 없다. 새끼들을 키우느라 어미 맷받쥐는 늦은 밤까지 고단하다. 숲을 속에 또 한 마리의 어미 맷받쥐가 주위를 경계하느라 여념이 없다. 외출했다가 둥지로 들어갈 때면 늘상 하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더 오랜 시간 주위를 경계하는 어미. 무슨 일일까? 드디어 조심스레 둥지로 들어가는 어미. 잠시 후 어미가 다시 둥지 밖으로 나온다. 그런데 어미는 새끼를 입에 물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로 향하는 어미. 혹시라도 새끼를 떨어뜨릴까 조심스레 풀을 타고 가는 어미.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미가 간 곳은 새로 만든 둥지. 어미는 그동안 쓰던 둥지 바로 옆에 새 둥지를 만들어 놓았다. 새끼들을 돌보며 언제 새 둥지까지 만든 것일까?
그 밤 어미는 부지런히 5마리 새끼들을 새 둥지로 옮겼다. 날이 밝았다. 색이 바른 옛 둥지에 비해 푸릇푸릇한 새잎으로 만든 새 둥지. 어느 것이 둥지이고 어느 것이 풀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 족제비 있죠. 각종 뱀들이 있죠. 또 다른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는 쥐도쥐를 잡아먹습니다. 등줄쥐나 시궁쥐 같은 경우 약한 작은 쥐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 데다가 겨울 되면은 공중에서 이제 겨울철새 말똥갈이 날라오죠. 황조롱이 있죠. 하다 보니까 이 천적의 목표로부터 이제 새끼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새끼를 자주 옮기는 이유도 그겁니다. 월드컵 공원 정상에서 내려다본 도시가 잠에서 깨어날 시간. 아침의 건강한 햇살이 월드컵 공원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자연이 뿜어내는 아침 공기는 맑고 시원하다. 월드컵 공원의 식구들도 부지런히 새 아침을 맞이한다. 예전엔 농촌 마을에서 흔한 새였지만 농약 사용으로 희귀해진 쇠물닭도 월드컵 공원에서 만날 수 있다. 도심 속 푸른 동산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일까? 하늘공원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새소리가 요란하다. 소리가 들리는 곳은 배수로 쪽. 흰뺨 검동오리 새끼가 배수로에 빠졌다. 미로 같은 배수로를 헤매고 있는 녀석. 길을 지나다 몸집 작은 녀석이 배수로 뚜껑 틈으로 빠진 모양이다. 어미는 어디로 간 걸까? 바로 옆 수풀에 어미가 있었다. 다섯 마리 중에 4마리가 빠지고 한 마리만이 어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애가 타는 어미는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고 있다. 아, 지금 이것 때문에 오신 건가요? 네. 지금 이 안에서 계속 헤매고 있어요. 4마리가. 공원 직원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다. 공원에서는 가끔 벌어지는 일이다. 도심 공원에는 꼭 필요한 구조물이지만 어린 녀석들에게는 위험하기만 한 장애물이다. 도심 속 인간과 야생동물의 생존은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다. 나가야 되겠네. 낳고 박전에서 이거 그냥 오늘은 구조가 만만치 않은 상황. 미로같이 복잡한 통로라 구조조차 어려워질지 모른다. 결국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도심 배수로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119 구조대원들이 배수로를 샅샅이 뒤진다. 녀석들은 어디를 헤매고 있는 걸까? 물이 흘러내리는 배수관은 녀석들의 생명까지 위협할지 모른다. 여름 한낮 소나기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물에 쓸려 떠내려가기 때문이다. 물소리 때문에 녀석들의 소리가 묻혀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20여 분간 녀석들과의 숨바꼭질을 한 대원들과 취재진. 드디어 배수로 밖으로 빠져나왔다.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4마리의 어린 흰뺨 검동어리 새끼들. 극도의 공포 속에 여기저기를 헤매다닌 녀석들은 지친 상태였다. 빨리 어미 품으로 보내줘야 새끼들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어미는 여전히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재회를 한 흰뺨 검동어리 어미와 새끼들은 서둘러 숲을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 생명들의 훌륭한 은신처이자 먹이 공급처인 초원. 월드컵 공원에 다양한 생명이 찾아드는 건 어미 품처럼 넓고 푸근한 초원이 있기 때문이다. 월드컵 공원 생태보전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파악된 것만 453종의 풀과 야생화들이 이곳에 있다고 한다. 노을공원과 하늘공원 정상의 초지는 약 50만 제곱미터. 좁은 산책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이 초원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다. 공원을 처음 조성할 때 가장 많이 심은 것이 자생력이 강한 억새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됐을까? 더구나 땅으로부터 불과 1m 아래는 지금도 쓰레기로 가득 메워져 있다. (93년도까지) 매립이 종료될 때까지 쓰레기를 쌓으면서 이제 양 옆에 이제 쓰레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흙을 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공사장과 외국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흙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귀화식물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쓰레기를 다 쌓은 다음에 하늘공원을 만들 때 이 상부에다가 그 보호막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흙을 1m 정도 덮었는데 그 위에 이제 여기 하늘공원을 조성하면서 억새를 심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제주도에서 온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주도의 억새밭에서만 사는 야고라고 하는 식물이 같이 이제 따라 들어와서 이 하늘공원에서는 가을에 오시면은 야고를 이제 직접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야고가 서울 상암동까지 올라왔다.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를 덮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흙은 다양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식물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데엔 생명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인간의 배려가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쓰레기 더미 위에 이렇듯 건강한 풀이 자라날 수 있었을까? 쓰레기에서는 지금도 각종 유해 물질이 포함된 침출수가 흘러나온다. 그 침출수를 한 곳으로 모으는 시설이 땅속에 뻗어 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그 31개 그 집수정에서 모인 물을 갖다가 그 펌핑을 해서 여기서 이제 최종 배출하는 배출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난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직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리가 되겠죠. 공원에서 나오는 하루 침출수 양은 무려 1,890톤. 30여 년 전부터 인간에 의해 버려진 각종 쓰레기들은 지금도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유해한 물질들을 뿜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건 썩은 물만이 아니다. 화재를 일으키는 독한 메탄가스도 뿜어내고 있다.
그 쓰레기가 묻힌 그 쓰레기 그 쓰레기 층에서 이제 그 화학 반응이 이제 쓰레기가 이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메탄이라는 성분이 이제 발생을 해요. 이 메탄이 이제 그 가연성 연료니까 그거를 뽑아내서 이제 그 열 보일러를 사용해서 열을 생산해 가지고 이제 지역난방공사에서 그 이제 여기 주변에 아파트에 이제 보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메탄가스 포집정은 모두 106곳. 쓰레기 더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는 가스 이송관을 통해 공원 옆 지역 난방공사로 보내진다. 이 메탄가스는 월드컵 경기장과 인근 아파트 9,700여 세대에도 공급되고 있다. 쓰레기 유해물질 재활용은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이었다. 그런데 월드컵 공원을 찾아든 생명들이 짙푸른 녹음 속에만 삶의 터전을 만든 건 아니다. 어두침침한 배수로 아무런 생명도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 같았던 이곳에도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 맹꽁이 올챙이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가 월드컵 공원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여름에 한창 번식을 하는 녀석들은 풀속 습지가 아닌 배수로에 알을 낳는다.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습성 탓이다. 다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녀석들은 무트로 올라온다. 아가미가 아닌 폐로 호흡하기 때문. 그런데 배수로는 어린 녀석들에게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예, 여기 집수정 안에 맹꽁이들이 5월 말부터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화를 해서 이제 거의 뭐 뒷다리 나온 것들, 그다음에 앞다리 나온 것들, 변태 끝난 것들까지 다양하게 이제 올챙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밖으로 나오기가 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센 물살에 쓸려가기도 하고 뭐 익사, 죽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구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습지 만들어 놓은 데다가 그 인공적으로 이제 대체 서식지로서 이제 이동을 시키려고 그래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정상 곳곳엔 습지가 만들어져 있다.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흙과 물과 풀이 어우러져 자연 습지의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 습지를 메우고 있는 수초들은 습지를 찾는 생명들에게 넉넉한 먹이원. 건강한 습지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될 맹꽁이 새끼들. 습지는 공원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살찌우는 젖줄과도 같은 것이다. 노을공원 정상에는 제법 큰 습지가 있다. 습지의 존재로 인해 물 위에 서식하는 새들까지 월드컵 공원의 식구가 되었다.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다 보니 월드컵 공원에서는 야생 동물들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곤 한다. 황조롱이의 날갯짓이 심상치가 않다. 위협을 가하는 듯 요란한 날갯짓을 하며 나무 위를 맴돌고 있다. 무엇 때문인지 황조롱이와 까치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맹금류 황조롱이도 까치 두 마리가 한꺼번에 공격하자 밀리기 시작한다.
보기와는 달리 포악한 성질을 가진 까치가 집단으로 공격하면 웬만한 맹금류들도 당해낼 수가 없다. 결국 꼬리를 보인 채 주랭랑을 친 황조롱이. 높다란 굴뚝 틈새에 내려앉은 녀석은 몸을 가누질 못한다. 어딘가 심하게 다친 건 아닐까. 잠시 후 녀석은 힘차게 날아오른다. 녀석이 내려앉았던 곳은 월드컵 공원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물의 굴뚝. 그러고 보니 굴뚝 틈새에 또 한 마리의 황조롱이가 보인다. 그렇다면 이 높다란 굴뚝 어딘가에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의 둥지가 있는 건 아닐까? 다른 개체가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구조물인데다 숨을 만한 틈새가 많아 어린 새끼를 키우기에 적당한 장소다. 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높이. 황조롱이가 앉았던 곳에 취재진의 모습이 보였다. 산책 나온 사람들도 발길을 멈춘 채 올려다보고 있다. 내시경 카메라로 난간 아래쪽을 살펴보았다. 그곳에 황조롱이의 둥지가 있을까? 이곳에서 나고 자란 황조롱이는 월드컵 공원을 떠나지 않고 사는 텃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쉽게도 둥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황조롱이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먹다 버린 매미 날개와 녀석의 배설물이다. 서울 도심과 월드컵 공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 황조롱이는 이곳에서 먹이도 먹고 휴식도 취했다. 그런데 최근 월드컵 공원에 불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노을 공원의 한쪽 경사면, 한강을 바라다보고 있는 경사면 쪽의 숲을 깎아내고 있는 것이다. 야생동물들의 은신처이자 이동 통로였던 경사면의 울창한 숲 중 일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 공원을 찾는 야생동물들에게는 위기의 징후다. 여기 노을공원의 서식지 핵심은 정상 부위에 있는 여기 일종의 초원이죠. 초원하고 사면에 있는 숲인데 그 숲과 숲을 이어주는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완충지대를 없애버린 결과가 되어버렸죠. 보시면 물론 이용객들 전망을 위해서 했겠지만 이 폭이 너무 넓다는 거죠. 숲을 정리한 자리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전망과 자연 중 전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어려운 것일까? 아이디를 살려가지고 이게 이용객들을 위해 가지고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중간중간 통로식으로 놔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선택 속에 깔린 생각은 또 다른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도 사라지게 만들지 모른다.
비록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이번의 선택이 두려운 이유다. 도심 속에 야생동물을 불러들이고 있는 월드컵 공원.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는 다친 새들을 치료해 이곳에서 날려보낸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이 뭐죠, 이게? 이게 우리나라 터스 어치예요. 어치.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렸을 때 다쳐서 들어온 거예요. 새들을 날려보내는 장소로 월드컵 공원을 선택한 건 이곳이 이들의 고향이자 야생 조류들의 훌륭한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요거 이제 황조롱이 암놈이거든요. 예. 예. 요거는 그럼 어디서 지금 이 근방에서요. 예. 이제 비행유수반 새끼들 보살피다가 유리창 같은 데 있잖아요. 아. 거기에 부닥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가 우리가 특수유리 아니라 얘가 한우인지 알고 그냥 지나가다가 부닥쳐 떨어져서 들어오는 거죠. 녀석은 건강을 되찾은 듯 보였다. 드디어 야생의 품으로 돌아가는 녀석. 이제 월드컵 공원의 드넓은 상공을 비행할 것이다.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의 세계. 그렇기에 힘이 약한 녀석의 생존을 위한 사투는 눈물겹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도 이곳에선 일상이다. 월드컵 공원엔 좁고 쫓기는 건강한 야생의 세계가 살아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일궈낸 기적의 푸른 동산. 그곳에선 지금 또 하나의 기적을 꿈꾸고 있다. 그건 바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다.